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생입니다. 해성 에어 로보틱스 회원님이 분석을 요청했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키 홈을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또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저는 사실 별 한 개를 안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기술 분야가 있고 저는 로봇 섹터의 미래를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하다가 별 한 개를 줍니다. 그렇다고 별 한 개를 준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상승 안 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제가 재물을 분석할 때 4년 연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거 상장 폐지도 위험하긴 하지만 기술력은 있는 것 같고 로봇의 시대는 분명히 오고 있고요. 로봇의 감속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성 에어로보틱스 기술이나 하는 사업은 매우 매력적인데 4년 연속 적자가 났다는 게 찝찝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본인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에 관심을 갖던 중 우연찮게 돈세형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돈세형님께서 올려주신 영상들을 볼 때마다 느낀 점은 기본적인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한 돈세형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욕심 좀 부려보자면 햄버거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90%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잘한다는 걸 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저는 이 주식은 탈락입니다. 하지만 탈락하기는 매우 찝찝한 그게 뭐냐? 너무나 독보적인 로봇의 감속기 실력이 있고 유일하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해외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국산화에 성공한 분위기예요. 기업은 4년 연속 적자가 났고 상장 폐지의 위험은 있지만 해볼 만은 한데 많은 자산을 승부를 걸었다가는 잘못하면 한 방에 가겠죠.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서 대박의 종목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위험해요. 수소에 관심을 갖던 종,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에 또 제가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제 회원이 된 것 같은데요. 플러그 파워도 똑같아요. 상장 폐지를 각오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은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럼 위험을 감수하고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제가 플러그 파워 저는 30배를 보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익이 났는데 조금 났어요. 변동폭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30% 갔다가 지금 한 10% 정도 먹었는데 그만큼 위험이 있죠. 위험 속에 대박은 있습니다. 위험은 하지만 대박 날 수도 있다. 이게 주식이에요. 자,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돈세영이 올해 초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저는 1월 3일 날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봤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온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방송을 했고 이 방송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동세형의 통찰력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로봇 시대가 앞당긴다. 이건 좀 보이는 아이템이었고요. 두산 로보티스 로봇 시대의 투자는 어떨까? 고평가지만 매력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놓치긴 했는데 만약에 로봇 섹터에 투자를 했다면 어디다 했냐면 저는 로봇스타에 100%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L전자가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L전자가 로봇 섹터에서 대장이 된다고 제가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자회사 먼저 상승을 제가 예상했고 그래서 1월 초에 방송을 했는데 딴 거에 섹트레가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면서 제가 투자는 한 주도 못했죠. 이상하게 로봇주에 1수익을 갖고 있지만 제가 투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결과를 봤더니 로봇스타를 투자했다면 이때 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100%가 갔어요. 이거 배가 아프죠. 로봇스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벌써 100% 갔고요. 이런 주식은 좀 조정을 세게 받으면 다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월 3일 날 방송이 맞았던 거죠. 해성 에어로보티스 주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6,680원 상승을 바닥에서 꽤 하다가 좀 꺾였죠.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746억 적죠. PBR은 1.87배. PBR 기준에서는 그리 비싸 보이진 않고 PR은 668배.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수치 잘못된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년 연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PR이 668배가 나오는 거는
네이버가 실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나와야 돼요.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TPC 33%. 정상입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죠?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승강기, 건상기가 76%, 산업용 감속기가 19%, 로봇용 감속기가 4%대. 신문이나 누출은 로봇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주식을 로봇주라고 할 수 있나? 4%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승강기 전문 회사가 맞지 않나? 이런 기분 나쁜 분석을 합니다. 주식은 냉철한 거예요. 재무적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야 이거 로봇주? 나는 솔직히 인정 못하겠다. 승강기 회사다. 공부를 또 깊게 신문이나 이걸 봐서는 로봇주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 어려운 주식이고 그러니 지금 많이 상승 안 했겠죠? 희망은 있는데 잘 생각하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게 맞다. 수출을 보니까 로봇용 감속기가 5%대 수출하고요. 승강기가 37%.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승강기 전문 회사예요. 관계사 현황을 보니까 깨끗해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139억, 23년 137억, 24년 149억. 영업이익은 적자,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적자죠. 부채 비율은 7%대. 부채가 별로 없어요. 유보율은 600%대. 배당금은 당연히 안 주죠. 25년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또 줄어요. 적자가 흑자로 전환은 안 하고 또 또이또이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억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죠? 까먹기 위해서 재무적인 분석은 빵점이다. 재무적인 분석에서 이 주식을 투자할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냉철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도 많기 때문에 내 자산을 도박으로 걸기는 뭐하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 베팅을 하려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26년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없고 과거를 보니까 21년 매출이 9%대 줄었고 22년 8%대 매출이 줄었고요. 23년 1%대 매출이 줄었어요. 작년에 10%대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신호는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고 당기순이익도 4년 연속 적자예요. 이런 주식 4년 연속 적자가 났다는 것은 또 우리가 상장 폐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 주식에 투자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도박의 단계입니다. 미래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해볼만 하죠. 한 번만 흑자로 돌아서면 이 모든 건 깨끗해지는 건데요. 내년에 상장 폐지도 조심해야 될 위치입니다. 감속기 설계 전문 기업이고요. 2000년도에 설립해서 로봇 부품 선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감속기 시장에서 위치해 있죠. 거의 독보적인 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매출액이 너무 적은 게 의심은 가요. 세계 최초 로봇 감속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 이거 하나만 봐도 또 투자할 만은 한데 제가 좀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재무만 어느 정도 기본을 갖췄다면 투자할 만한데 재무적인 게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상장 폐지까지 걱정해야 될 위치니까요. 주요 고객사는 현대모비스, 현대로보티스, 두산로보티스, 하나로보티스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감속기 시장은 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정밀 감속기 시장은 5조 원 수준, 연평균 7%대가 성장을 하는데 한 방 더 무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매우 밝고 좋죠. 지금 경제 구도를 보니까 일본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업체가 급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해성 에어로보티스는 경쟁력을 이젠 갖추고 있죠.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 분야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예요. 아까 일본이 좀 장악을 했다겠죠. 해성 에어로보티스가 진출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이젠 갖췄고요. 국내 기업에 납품을 하니까 야 이거 재무적인 분석은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뭔가 잘하면 터질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로봇용 감속기 관련 다수 특허를 보유했고 세계 최초 로봇 감속기 원천 기술을 갖췄죠. 로봇의 미래 성장 동력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또 해외 진출 있는데 휴머노이드 섹터가 급성장을 할 거예요. 상장 폐지의 위험은 있지만 이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감속기가 필수의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 참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한데 그러니까 까먹기에서 많은 자산을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자산의 5% 아래는 투자할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봇 감속기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 매력 있죠?
글로벌 로봇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요. 일본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점점 해성이 치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 감속기 시장은 연평균 7%대 그리고 10년 이상 성장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 해성은 지속적인 기술력 경쟁력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장 폐지를 좀 조심하면서 내가 내 자산의 10% 아래, 5% 아래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로봇 감속기 양산이 부각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이끄는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9종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라인업을 구축했고, 로봇용 감속기 시장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거 봐서는 정말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이런 건. 로봇용 감속기 국산에 성공했고 실증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감속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만 봐도 투자할 만한 것 같긴 해요. 고정민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국산화에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다고 하고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로봇용 감속기의 국산화가 의미가 크고 점점 시장을 뺏어오겠죠. 가치평가를 하면 시가총액 746억, 매출은 149억,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그리고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상장 폐지까지도 위험이 있어요. 현재가 6,680원 적자이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미래 성장 먹거리는 로봇 감속기에 있죠. 의미 있는 매출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지켜보다가 매출이 올라오고 흑자 전환이 됐을 때는 해성 에어로보티스 햄버거도 가능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서 매우 희망이 있는 회사다. 참 주식 어렵죠? 까놓고 얘기해서 뭐냐? 아까 이야기한 내 자산에 조금은 투자해도 괜찮은 주식이다. 자,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간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는 33% 올랐어요. 그러니 차트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7,800원에서 6,680원까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5일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는 매수해도, 차트상은 매수해도 좋은 위치. 5일선에 거쳤을 때 매수하는 거는 차트상은 괜찮다. 주간을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도 매우 매력적인 위치예요. 회원님이 얘기가 맞아요. 차트상은 정말 끝내주는 주식이에요. 돈생이 어떤 때 들어갑니까? 사실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이 이때예요. 가장 고수들이 좋아하는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정도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번 갈려다가 무너지고 또 쌍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다가 조정을 받아요.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차트 분석을 했을 때 괜찮고요. 중단기로는 상장 폐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당장 상장 폐지도 안 돼요. 중단타를 치신 분들은 매우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도 바닥은 여기 있고 신호가 확실히 왔고요. 조정을 받는다. 이 정도 위치는 매수가 맞죠. 분위기 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돈생이 얘기한 재무적인 분석, 상장 폐지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내년 3월 전엔 무조건 판다. 내년 2월 달에 무조건 파는 작전으로 간다면 지금 위치에서 투자할 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번쯤 상장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3월에서 4월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좀 지나서 위기가 없어지고 재물을 다시 본 다음에 다시 투자하는 거. 올해는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위험이 있으니까 내년 2월 전에 매도 전략 중장타로 가고요. 한번 털어주고 다시 위험을 회피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차트상은 매우 매력적인 차트 위치가 맞습니다. 돈생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생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요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 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